앞으로 한국의 경제는 이 대폭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총선 때까지만 가면 된다. 그때까지만 버티자. 이런 마음으로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략 미국이 2024년 하반기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요. 미국의 경제가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지옥이 열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총선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야권이 200석을 확보할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정말 이제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윤석열은 왜 족벌가들에게 휘둘리고 있겠습니까? 왜 그는 특검을 거부합니까? 왜 거부권을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겠습니까? 지금은요,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야당 대표가 테러를 당했는데 의사들이 고소하고 쌩 난립니다. 미친 것들인 거죠.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이상한 헬기 논쟁을 벌리면서 언론이 이상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개막장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검사들이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개막장짓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대한민국을 바로잡으라고 하는 검사들이 되려 도둑놈보다 못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한국의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2024년은 어떻게든 힘들어도 버티겠죠. 근데요, 2025년 되면요, 2026년 되면요, 그냥 대폭 망하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빚쟁이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항을 지금 현재 겪고 있습니다. 이제 빚쟁이들끼리 자기들끼리 끙끙대면서 쏙내를 털어놓고 자기들끼리 친하게 지낸답니다. 근데요, 이 불우한 사람들, 뭔가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아주 밀착해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하며 지냅니다. 하지만요, 잘 되는 사람들, 자산을 늘려가는 사람들은요, 극소수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외롭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 말이 잘 안 통합니다. 왜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걸 남들이 소화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막 따라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겠죠. 근데 그런 얘기들을 소화하지도 받아들이지도 길을 열지도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 탐욕에 욕심에 찌들어 있는 조급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매우 작은 사람들인 거죠. 부자들은요, 매우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부자들은 이제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이고 성격도 안 좋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있는 그대로 믿지도 않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좀 까칠하게 많이 군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자산을, 자신의 재산을 잘 지킨다고 하죠. 이제 호탕한 사람들, 호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기가 얇은 사람들, 그들이 사기를 잘 당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왜? 술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책임감 없고 그냥 허허허거리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이제 가난한 걸 이제 면치 못한다라고 하죠. 우리는 좀 있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부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걸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을 부정적으로 내다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를 좀 더 잘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24년 좀 지나면 24년은 버티지만 25, 26, 그 이후 27년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사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냥 괜찮아질 거야, 나는 좀 나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고요,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항상 살면서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보다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다이나믹한 걸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다이나믹하고 다채로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터집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풍지박산 난다라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요, 반전도 되게 재밌고 짜릿하고 이러죠. 현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인생이 지옥되는 겁니다.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요, 가정이 제대로 유지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산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데, 쉽고 만만하게 편하게 얘기하는 사람, 기승전결 없고 그냥 결론만 먼저 얘기하는 사람들, 저 사람 집 사가지고 돈 벌었대,
5배 벌었지. 50억 자산 가래. 이런 얘기 들으면 다 그렇게 되고 싶죠. 근데 그 과정들을 천천히 따져보고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안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 너무도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더 힘들고 더 어려울 것이다. 더 삭막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이제 위너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죠. 앞으로 엄청난 충격들이 계속 벌어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하다가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죠. 망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입니다. 우리는요, 더욱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내야 되고 차근차근 살아남아야 됩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나중에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무던히 부지런히 오래오래 갈 체력을 길러야죠. 그래야 가능합니다. 정말로 우리네 삶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우리는 좀 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내야 됩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지금은요, 여전히 미국의 친 국가인 이스라엘이 전쟁 중입니다. 미국이 엮여있죠. 금방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가가 내려갈 리가 없고 유가가 또 올라갑니다. 이제 물류 비용도 폭증합니다. 물가가 내려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불안하죠. 아수라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시도 부동산 시장도 엉망입니다. 석유시장, 가스시장 불안하죠. 이게 지금입니다. 우리는요, 더욱더 지금의 현실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걸, 암담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 되고요. 함부로 사기꾼에게 놀아나지 않게끔 애쓰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요, 엄청나게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부자되기 게임에 빠져가지고 얼마 안 되는 돈도 다 틀리면요, 이제 거지 되는 거죠. 빚쟁이 되는 거죠. 그러면요, 못 먹고 사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는 사람과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몰락하고 망가지는 걸 보게 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난립니다. 조금만 지나면 건설사를 다, 이게 지금의 우리 상황입니다.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고요. 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놈의 나라가요, 조금만 지나면, 총선만 지나면 다 나와버릴 겁니다. 아, 몰라, 니네들 죽든지 말든지 니네들이 알아서 해. 난 이제 끝났어. 나는 신경 안 써. 이러면서 살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현금을 손에 쥐고 있어야 됩니다. 48시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최대한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단돈 10만원, 단돈 50만원이 없어서 목숨을 저버리는 이들이 나올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 또 조심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닥칠 경제 위기를 정말 잘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세계 경제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이고 우리네 이웃의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